유전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하고 개념인데 잘 잡히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뭔 말인지 알겠는데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그게 계속 발목 잡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뭐 니네들이 이 사람의 유전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기본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걸 조합을 많이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178페이지부터 쭉 갈 겁니다. 염색체죠, 염색체. 염색체.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염색체도 들어본 단어고 DNA도 들어본 단어고 그치? 유전자도 들어본 단어야 그치? 준이야 근데 DNA랑 유전자랑 차이는 알아요? 민철이는 아니? DNA 유전자 염색체 차이? DNA에서 2% 정도가 유전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거기서 유전자가 다 DNA가 다 유전자가 아니라. 누가 그래? 다른 거는 있는 거. 그러니까 DNA 속에 유전자. 누가 2%만 유전자라고 누가 얘기해? 2%요. 학교에서 그랬어. 학교에서 그랬어?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아마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거나 너가 좀 잘못 걸러들은 건데 DNA라는 거는 핵산의 일종이고 통합과학부터 배웠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 통합과학 때?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 돼 있는 이 물질 이름 자체가 DNA야. DNA가 뭐냐 그러면 이 물질이 DNA야. 오케이? 그러면 DNA는 뭐냐면 정보를 담는 수단에 대한 거야, 수단. 그러니까 생명 정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DNA가 생명 정보다. 그게 아니라 생명 정보가 DN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컴퓨터 생각하면 편해. SD 카드에 하드 디스크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 그치? 사진 파일일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들어있잖아. 새로운 SD 카드를 샀어. 그럼 이건 아무런 정보가 없겠지, 그치? 그게 그냥 DNA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DNA에 정보들이 기록이 돼 있어. 그 정보를 유전자라고 그래. 근데 보통 SD 카드 하나에 파일 1개 들어가요? 정보 1개 들어가?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 1개 들어가? 사진도 여러 개 들어가고, 맞지? 동영상도 많이 들어가고, 음악 파일도 많이 들어가고, 프로그램도 막 들어가잖아. 그러면 유전자는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이 하나하나가 유전자라고 해요. 눈썹은 어떻게 생겼는지가 여기 저장돼 있고, 눈 색깔은 어딘지가 여기 저장돼 있고,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되듯이, 발가락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유전자라고 해. 정보를. 유전자가 우리 몸에 가면 1개만 있겠어? DNA 하나에 유전자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거를 이제 생명과학자들이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유전 정보의 해석인 거야, 해석. 하드디스크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정보를 금방 해석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DNA를 딱 펼쳐서 보고 나서 여기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염기 서열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요 자리는 사람이 어디를 결정하는 건지, 요건 어디를 결정하는 건지, 혹은 그런 거. 전체 유전자에서 사람이 될지, 메뚜기가 될지, 개구리가 될지. 왜냐면 DNA는 다 있거든, 모든 생물한테. 어딘 무슨 차이 때문에 DNA가 안에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돼 있어서 이건 개가 되고, 이건 고양이가 되고, 사람이 되는지. 근데 민철이가 말하는 건 2%는 뭐냐면 2%만 유전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DNA에서 의미가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2% 정도만 인 것 같다. 알려져 있는 거. 해석이 된 부분. 나머지 98%는 말이 많아.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소위 말해 더미, 하드디스크로 말하면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저장 공간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인간들이 해석을 못했다라는 거죠. 2%만 유전자가 이게 아니고 유전자는 그냥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정보야. 근데 굳이 선생님이 말하는 2%를 얘기로 하자면 하드디스크 100기가짜리 안에 2기가바이트만 정보가 저장이 된 거야. 그 저장된 정보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드디스크 수단이 DNA.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돼요? DNA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유전자, 여기서 여기 유전자라는 게 뭐냐면 DNA 안에 유전 정보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야.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굉장히 많아. 유전인자 또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DNA가 굉장히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꼬이거나 해가지고 파손될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 DNA는 세포의 핵 안에 어떻게 들어있냐면 거기 보면 동글동글하게 해서 단백질 보이죠? 단백질 돼 있는 거 보여? 무슨 단백질이래?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히스톤 단백질. 여기에 실을 그냥 풀어놓으면 꼬이기 쉬운데 여기 실패에다가 이렇게 감아놓으면 잘 안 꼬이잖아, 그지?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이렇게 말려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말려가지고 또 히스톤 단백질에 또 이렇게 말려가지고 원래 이렇게 있어. 이거 풀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 길게 된 건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밑에 쪽 그림은 이제 감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묶여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혹은 뉴클레오좀이라도 뉴클레오솜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쭉 감겨 있고 이렇게 풀려 있겠지. 그런 상태를 여기는 없지만 염색사라 그래요. 염색사라고 하는데 왜 염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을 세포를 관찰을 할 때 현미경으로 딱 보면 그냥 보면 안 보여. 근데 특정 염색약을 사용을 하면 핵 안에 그 염색사가 물이 들어요. 그래서 염색약을 쓰면 물이 드는 부분이라고 해서 염색사라 그러는데 그럼 염색체는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존재할 때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네가 보통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안 생겨서 평소에 이렇게 풀려 있다가 언제 이렇게 보이냐면 세포 분열할 때 이따가 하겠지만 세포 분열을 준비할 때는 얘네들이 풀려 있던 게 다다다다다 오므라들면서 딱 뭉쳐져 있거든. 그 뭉쳐져 있는 형태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염색체를 풀면 뉴클레오솜이 쫙 보이고 그 이제 염색사라 그러는데 거기서 히스톤 단백질을 다 풀어내면 DNA가 나오고 그 DNA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유전자인 거야. 유전자. 여기서 앞에서 개념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DNA 하나에는 유전자가 하나만 저장돼 있다. 맞아? 방금 시카 설명했잖아. 맞아 아니야? 하드디스크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간다. 맞아? 한 장만 넣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DNA 한 가닥에는 많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로 DNA의 특정 부위에 있다. DNA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 자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쌍꺼풀인지 호커풀인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이런 것입니다. 됐죠? 여기 용어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보세요. 염색체, 유전자, DNA가 헷갈려요라고 하는데 DNA는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 그 DNA 저장된 정보는 유전자. 그리고 그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는 건 뉴클레오솜. 얘네들이 세포 분열 시기에 뭉쳐가지고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보이는 형태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를 관찰하려면 세포는 광학 현미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대고 보는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거든. 그렇게 보면은 안에 세포 핵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평소에는 잘 안 보이고 세포 분열하는 시기에만 잘 보여. 세포 분열을 안 하고 평소에는 세포들이 항상 분열을 하는 게 아니거든. 조금 커지거든. 세포도 자라, 생장을 하죠. 좀 자라다가 이제 좀 커졌다 싶으면 분열을 하거든. 분열을 준비할 때 보여. 근데 보통 이제 입안에서 세포를 긁어내가지고 입에 피부 긁어내고 현미경에 놓고 보면
지금 분열을 안 하고 있는 세포도 있고 분열을 준비하고 있는 세포도 있을 거란 말이야. 분열하려고 하는 세포들에는 보면은 염색체들이 보여요. 근데 핵 안에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생명체마다 달라. 사람은 46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그 너네가 제일 많이 봤던 그림이 그 179페이지 가운데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에서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염색체 개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람은 46개인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 염색체 개수가 막 다르지. 근데 보면 볼이랑 완두는 같아. 그치? 염색체 개수가 같거든? 그러면 염색체 개수가 같으면 같은 종류의 생물이다. 맞아? 그렇지는 않아요. 염색체 개수가 같아도 크기와 모양이 다르면 다른 종류. 개수만 우연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염색체 개수가 같다? 아니죠. 인간은 46개고 생명체마다 달라. 간혹 이런 거 내시는 선생님들 있죠. 염색체가 많을수록 고등생물이다. 맞는 것 같아?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염색체 크기가 클수록 고등생물이다. 염색체 크기가 생명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염색체 크기가 고등생물일수록 커진다. 맞아? 찍어봐. 느낌상. 이것도 아니에요. 염색체 크기가 사람보다 더 큰 동물이나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염색체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다고 고등생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개체마다 생명체마다 차이야. 단 사람은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 염색체 개수가 우리는 다 개수가 똑같고 크기와 모양까지도 똑같아. 단 예원이는 여자니까 우리가 인간의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2개는 성염색체라고 해가지고 성별을 결정하는 거거든. 이거 많이 들어봤지? 성염색체 2개. 여자는 X, X. 남자는 X, Y. 요거만 딱 염색체 1개만 너랑 나랑 모양이 다른 거야. 나머지 45개는 모양이 같아야 돼. 요 44개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실제로 줄을 서 있는 건 아닌데 그래픽을 편집을 해가지고 줄 서 있게 쭉 본 거야. 보면은 재밌는 게 46개 염색체가 23쌍으로 묶을 수가 있어.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2개씩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 임의로 번호를 붙여놓은 거야. 1번, 2번, 3번, 4번. 실제로는 생명과학에서는 다 약속을 해서 1번 염색체가 뭐다라고 해서 붙여는 놨죠. 근데 어쨌거나 1번부터 22번까지는 보니까 다 이렇게 크기 모양이 다르지만 한 쌍으로 이루어져. 그러면 염색체가 생명체 안에 46개는 그리기 빡세니까 4개만 들어있는 생물이 있다고 치자. 염색체가 4개. 우리는 46개야. 염색체가 딱 4개 들어있는 생명체가 있다고 보면 걔는 4개가 어떻게 돼? 다 다른 건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한 쌍, 한 쌍에서 2쌍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2쌍.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2쌍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상동염색체예요. 상동염색체, 문제 풀다 보면 상동염색체를 볼 수 있다. 상동염색체로 존재한다. 말은 뭐냐면 이렇게 쌍으로 존재할 때는 상동염색체로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쌍으로 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지. 그치?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지만 이따가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 두 상동염색체가 따로따로 다른 세포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생명체의 세포를 확인을 해보면 인간의 염색체를 확인해보면 46개가 들어있고 그게 쌍을 이뤄서 2개씩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 2개씩 해갖고 23쌍으로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틀리더라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염색체 2개, 성염색체가 여자는 마지막 2개가 모양이 똑같지. XX니까. Y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염색체가 다 이렇게 생겼는데
남자의 마지막 염색체는 약간 누가 잘라먹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Y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두 개 목 크기와 모양이 달라도 얘네 둘은 마지막 남은 성염색체니까 얘네 둘은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남자는 상동염색체가 22쌍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가끔 있더라고. 마지막 두 개 모양 다르다. 근데 이거는 남자는 일부가 그냥 떨어져 나간 거지 결국에 마지막 것도 상동염색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23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22쌍은 상염색체, 한 쌍은 성염색체가 된다는 거야. 자, 거기 보면 핵쌍이라는 단어랑 핵형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문제 잘 나오거든. 핵쌍과 핵형. 이 초반부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중요 키워드야. 자, 핵형부터 설명해 줄게. 핵형이 더 쉽거든. 핵형은 뭐냐면 니네가 그 까만 그림 그게 핵형. 응? 이게 무슨 말이지? 너네들하고 나하고 우리는 다 인간이니까 염색체를 내 거랑 민철이 세포에서 염색체랑 얘 갖고 현미경으로 봐갖고 확인해 보면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46개. 심지어 내 거랑 제 거랑 크기와 모양이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핵형이 같다. 근데 나하고 침팬지하고 비교해 보면 개수가 일단 다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핵형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도리하고 완두는 개수는 같지만 아마 크기하고 모양이 조금씩 다를 가능성이 있어. 다른 생명체니까. 그러면 핵형이 다르다. 핵형은 어떻게 돼? 같은 인간이면 핵형은 다 같다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핵형 분석을 하면 마지막 성염색체 하나는 다르지만 근데 보통 핵형은 같다라고 하는 거야. 단 니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핵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제일 D랑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미리 좀 땡겨서 얘기할게. 핵형이 달라지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1번 염색체는 우린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그치? 2번 염색체도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3번도 2개, 4번도 2개, 5번도 2개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친구 염색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 20번 염색체가 난 2개인데 쟤는 1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유전적으로 이상인 거야,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핵형이 달라가지고 얘는 이상이 생겨.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으면 기억날 건데 보통 남자 여자면 XY, XX여야 되는데 성염색체를 X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거나 뒤에 다시 나옵니다. X 2개, Y 하나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 모르겠어? 몰라도 돼.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알겠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우리처럼 다 똑같아야 되는데 크기와 모양과 개수가 염색체가 뭐 좀 반뚝 잘린 게 들어있다든지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든지 이러면 같은 사람 안에서도 핵형이 다른 거야. 핵형 분석을 해서 핵형이 다르다는 건 뭐야? 유전적으로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니네 그거 들어봤어? 생명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핵형 분석으로 안 나와요. 핵형이 다른 건 염색체 개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런 건 찾을 수 있는데 생명 같은 거는 염색체 개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봐가지고 이게 핵형을 보여주는 거거든. 이 까만색 사진이 이거 보고 있으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모르지. 모른단 말이야. 생명 같은 것도 이걸 보고 몰라. 어쨌거나 핵형은 요 모양 자체는 핵형이라고 그래요. 시험에는 핵쌍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핵쌍은 뭐냐면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핵쌍은 예를 보여줄게. N은 3, 뭐 2N은 4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를 핵쌍이를 표기한다. 문제 풀다 보면 핵쌍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염색체의 개수야. 우리는 사람은 염색체 개수가 몇 개야 그랬지? 정상적인 사람의 핵상을 표시하면 염색체 개수가 46개잖아. 그럼 이게 뒤에가 46이 되는 거야. 46.
그러면 이 n과 2n은 뭐냐면 n으로 표시하면은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2n으로 표시되면 상동염색체가 로 존재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예를 보여줄게. 문제 많이 나오거든. 자, 봐봐. 어떤 생물체야. 어떤 생물체 안에서 세포를 봤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 요거 헥사을 쓰세요라고 하면 얘네들 짝꿍이 있어 없어? 있지. 짝꿍이 있으면 2n이라고 씁니다. 자, 다른 녀석 그려볼게. 이거 짝꿍이 있어 없어? 상동염색체로 존재하지 않지. 이런 경우에는 n이라고 씁니다. 살짝 알겠어? 이게 수식이 아니야. 2n은 46이나 n은 23이나 수학에서는 같은 거지만 이거는 생물학에서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n이랑 2n은 무슨 차이냐면 어떤 해간에 염색체가 짝이 없냐 짝이 있냐를 쓰는 거야. 2n이라고 쓴 건 짝으로 존재합니다. 상동염색체로 존재합니다라는 거고 n이라고 쓰는 건 짝꿍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이 뒤에 있는 숫자를 받으면 개수를 세는 거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4 여기 있습니다. 얘는 3 이렇게 있습니다. 왜 2n이 되고 왜 n이 되는지는 잘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n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2n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거 보고 핵상 쓰라고 하면 쓸 줄 알아요. 자, 예를 하나 더 해줄게. 핵상은 예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이렇게 짝꿍으로 존재하네. 준이야, 그럼 이게 n이야, 2n이야? 더? 공부 줄까? n이야, 2n이야? 요거 하고. 틀리면 안 해줘야지. 요거는 n이다, 2n이다? 2n. 그치? 이렇게 짝이 있으면 2n이야, 무조건. 짝이 없으면 n이고. 2n, 2n.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것 조금 헷갈려요. 이게 4였으니까 이거는 8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 여기 잘 들어라. 요렇게 생긴 것도 염색체 한 개고요. 이것도 염색체 한 개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해야 돼? 얘는 4.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디퍼런스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오늘 다 수업하다 보면 알게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문제로 초반부의 개념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자 n과 2n의 차이, 염색체 개수 세는 법 차이 그거 한번 봐주세요. 뒤에 문제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존재해. 기본 문제 중에 하나. 거기도 위에 보니까 179페이지 위에 그림 있고 앞에 2n인지 n인지 염색체 개수 몇인지 막 나오잖아. 그치? 181페이지 6번 봐봐. 181페이지 6번 보면 바로 핵상 쓰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181페이지 6번 보면 핵상 쓰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 그러면은 가는 보니까 어떻게 돼? 짝꿍이 있어 없어? 가는 짝꿍이 없죠? 그럼 가는 n인 거야. 나는 보니까 짝꿍이 있어. 2n인 거야. 근데 개수는 양쪽 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이지. 네, 가는 2n, n은 4고 나는 2n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는 그냥 개수를 쓰는 거고 앞에는 짝이 있는지 없는지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팔자로 생긴 것도 한 개고 이렇게 팔자 두 개 붙은 것도 한 개예요. 이거 둘 다 한 개야. 이거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그냥 보면은 따라할 수는 있지 않아? 이런 문제를 놓치지는 말아야 돼. 여기까지가 핵상과 핵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80페이지. 여기 설명하다 보면 이제 염색 분체 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거기 보니까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쌤은 여기를 안 보고 우리는 어차피 세포 분열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 18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 186페이지. 염색 차단 갑자기 넘어간 거 같지만 요 두 소단어는 묶어서 해도 돼. 186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 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근데 생식세포 분열이 조금 어려운데 체세포 분열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생식세포 분열을 따라서 이해가 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공부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 체세포 분열을 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세포는 분열을 왜 할까요?부터 알아야겠지. 세포는 왜 분열할까요?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하는 게 번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열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가 무럭무럭 커지기도 하지만 분열을 계속 해야지만 계속 자랄 수가 있어. 그래서 생장할 때도 세포 분열이 필요하고 상처 나거나 이러면은 복구할 때도 그렇지. 그런데도 세포 분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니네 몸에서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니네 겉에 피부 있잖아. 그런 거에다가 뭐 손에다 뭐 이상한 펜 같은 걸로 썼는데 어떤 펜은 그냥 비누칠해갖고 지우면 지워지는데 어떤 거는 아 진짜 안 지워져. 막 비누칠 아무리 빡빡해도 안 지워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 잉크 잘못 묻으면. 근데 그게 영원히 안 지워지진 않고 며칠 지나면은 언제 지워질지 졌지 싶을 정도로 없어지거든. 왜 그런지 알아요? 서서히 지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피부 제일 바깥층 이지 그거는 수명이 며칠 안 돼. 제일 바깥쪽은 계속 떨어져 나가고 밑에서 계속 자라서 올라오는 거야. 문신은 원리가 뭐냐면 그 안에 바로 버리고 다시 만드는 피부 안쪽에까지 염색약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지워지는 거거든. 우리가 제일 바깥쪽, 그래서 바깥쪽 피부는 계속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억지로 목욕탕 가서 불려갖고 밀면 다 벗겨지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목욕탕 가서 안 밀어도 조금씩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서 밑에서 계속 올라오거든. 그래서 잉크 같은 거 묻은 거는 어차피 떨어져 나가니까 밑에 새로 올라오는 거야. 나 지금 세포 분열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니네 몸은 저 키 다 자라서 더 이상 안 크는데요. 해도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한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분열해요. 자, 체세포는 뭐냐면 그냥 니네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체세포야. 생식세포가 특이한 거고 니네 몸 안에 대부분의 세포는 체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염색체가 사람은 46개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46개 들어있는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좀 어려워. 46개를 다 그릴 수 없잖아. 그래서 난 염색체가 딱 4개만 들어있는 어떤 생물체의 세포를 그려볼게. 염색체가 딱 4개만. 자, 아까 전에 염색체가 딱 4개라고 그랬는데 염색체가 평소에 이렇게 있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 풀어져 있다 그랬지. 자, 그래서 염색체가 딱 4개인 어떤 생물의 어떤 세포를 그려볼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치? 해간에 염색체 풀어진 게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이게 2N 짝으로 구성되어 있죠?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중간 과정이 있겠지만 세포 분열이 다 끝나고 나면 세포 분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2개의 세포를 좀 크기를 줄어들거든? 안 될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이거랑 개수가 이렇게 반만 들어있어. 맞아?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크기는 줄어들지언정 기존에 있는 녀석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세포 분열했으면 완성본도 이거야 돼. 이해됐어? 보통 이걸 차례대로 순서를 보지만 가운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과 끝이 중요해. 세포 분열은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 2개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과학자들이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현미경을 보면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본 거야. 근데 봐봐. 여기는 요 길쭉한 염색사가 한 두 가닥 있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들어있잖아. 그럼 이거 반 잘라가지고 넣은 걸까? 니네가 보통 유전 정보 컴퓨터 안에 담겨있는 정보가 다른 하드디스크에 넣고 싶으면 여기 걸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 잘라서 넣지는 않잖아. 그치? 보통 복사를 하죠. 복사를.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돼요. 어차피 분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분열하면은 얘랑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게 두 세포에 다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정보를 똑같은 거를 복제를 하는 거야. DNA. 두 개를 어차피 세포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 하나 만든 다음에 분열을 해야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거야. 얘네 둘은 같은 거야. 이해됐어? 같은 거야. 이렇게. 책에 있는 그림하고 선생님 설명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전에 염색체 형태로 볼 수 있는 건 언제냐면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쯤에는 염색체 형태로 합쳐지게 되는데 얘네들이 딱 합쳐진 모습이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렇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염색체 요거 하나를 분석을 해보면 이건 뭐냐면 요거랑이 각각 요거 한 가닥씩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뭐냐면 복제품이야. 복제품. 왜 복제를 했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 똑같은 거 두 개가 필요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같은 거 두 개가 필요하니까 복제를 해놓은 거야.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해요. 염색 분체.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있어도 염색체가 하나고 이렇게 있어도 염색체가 하나다라고 얘기했잖아. 왜 그런지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얘기를 해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니네가 너 하드디스크 안에 음악 파일이 하나 있어. 근데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뭐에 4번 하면서 그냥 똑같은 게 실수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똑같은 음악 파일을 100개를 만들었어. 그럼 나는 하드디스크 안에 음악이 100개 들어있어라고 해? 똑같은 음악 100개 들어있으면 나는 음악이 100개 있다고 표현하냐고요. 보통 안 하지 않아? 그치? 100개가 다 다른 음악일 때 음악 파일 100개, 음악이 100개 있다. 내 핸드폰에 음악 100개 들어있다라고 하겠지. 똑같은 거 100개 넣어놓고 나 핸드폰에 음악 100개 들어있다라고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랑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라고 안 세는 거야. 똑같은 거 두 개라서. 요거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해요. 요거 하나가 염색 분체.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동안 염색체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난 게 아니고 분열을 대비해서 똑같은 거를 복제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DNA 양을 2배로 했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럼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줄게. 자, 이 상태가 됐어. 그럼 우리가 완성본은 머릿속에서 지워지면 안 돼. 세포 분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긴 거 2개, 조금 크기가 줄어들었어. 세로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세포 분열하는 동안에 보면 여기 양쪽에서 뭐가 이렇게 실이 연결이 돼. 이거 이제 방추사라고 하는 거거든. 이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좌우로 이걸 뜯어내게 돼요. 뜯어내게 되면 줄이 졸라갑니다. 방금 안 먹고 왔니? 여기가 어떻게 돼요? 좌우에서 당기면 끊어지면 얘가 세포가 이렇게 2개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돼? 똑같은 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이렇게 갈라지면서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분열이 끝나면 이게 풀어져 버려 다시. 풀어지면서 핵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핵이 있잖아. 다시 보이거든. 이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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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게 체세포 분열. 이거랑 똑같은 걸 두 개 만들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이렇게 네 가닥의 염색사가 있으면 염색체 4개라고 하죠. 표현상. 이 염색체 4개가 있으면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은 걸 2개씩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정렬해갖고 자르기 쉽게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뭉치게 되는데 이때 염색 분체의 개수를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염색 분체는 8개가 돼요. 하지만 이거의 염색 분차가 8개라고 해서 염색체가 8개라고 안 해. 염색체는 4개야. 왜? 요거랑 요게 같은 거기 때문에 굳이 2개로 안 세는 거야. 하나로 세는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하고 당겨지면서 탁 하고 이제 나눠지면 이렇게 이거에서 반만 나뉘어진 것 같지만 사실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정보가. 얘랑 얘랑도 똑같고 얘랑 얘랑도 똑같고 얘랑 얘랑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게 풀어지면은 이거랑 이건 제일 처음에 얘랑 같아집니다.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 얘가 엄마라는 의미로 모세포라고 하고요. 세포 분열이 끝나고 나온 얘네들을 딸세포라고 그러거든. 모세포, 딸세포. 모세포하고 딸세포가 결국에는 똑같아요. 이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그래서 186페이지 그림이 있어서 내가 186페이지로 갔지만 180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180페이지 하다가 186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니까 180페이지 보면 아 저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돼. 뭐 동원체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동원체는 염색 분체 2개 붙어있는 여기를 동원체라고 해.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따가 읽어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180페이지에 보면 제 밑에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뭐지? 이게 중학교 때 그거 유전 배웠던 기억이 조금 나면 준이 기억나? 이런 거 기억나? 막 라지알, 라지알, 막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그거 기억나? 그거 막 둥근 완두콩, 주름진 완두콩. 영어로 생각나? 이제는 당연히 생각나지? 생각나지 저거 했던 거. 중학교 때. 중3 때. 이게 뭐냐면 그때는 염색체를 배우진 않고 유전자 완두콩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가 아까 뭐라 했어요? 긴 DNA의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얘를 완두콩이라고 치면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네 둘은 상동 염색체 관계거든.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하나 더 있으면 얘랑 같은 자리에 이렇게 유전자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라지알이 있다면 이 건너편에 라지알일 수도 있고 또는 스몰알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유전자라는 거는 이제 대립 유전자거든. 이게 왜 유전자는 항상 한 쌍으로 결정돼. 내가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쌍꺼풀이 있냐 없냐 동전 던져서 딱 이게 아니라 쌍꺼풀 유전자하고 쌍꺼풀하고 관련된 유전자 2개를 받는 거야. 쌍꺼풀은 어렵겠다. 그냥 계속 완두콩으로 할게요. 완두콩 유전자 모양하고 관계된 유전자 2개로 결정을 하는 거야. 그 2개가 어디에 있냐면 상동 염색체가 딱 있으면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야. 어떤 유전자가 라지 A랑 스몰 A랑 두 종류가 있다고 치면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면 요 건너편에 또 라지 A나 또는 스몰 A가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한 생명체 안에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지. B라고 하는 유전자도 있다고 해.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 그러면 B가 여기 있으면 건너편에도 B나 스몰 B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가 180페이지 내용인데 세포 분열하면서 180페이지 위에 거는 다 한 거거든. 잠깐 끊어갈 테니까 180페이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78, 179는 읽고 외우면 되는 건데 180페이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오개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잠깐 끊어갈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